네, 안녕하십니까. 장기표입니다.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. 끝이 없는데, 어제는, 그제죠. 이 검찰에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사무실, 그리고 또 집 압수수색도 하고, 또 지원 장교, 부대 지원 장교, 이 집도 압수수색하고, 또 이 추장관, 전 보좌관,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통역관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물어떡하는데, 하여튼 그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 지금 이 고발당한 지가 지금 1월 달이니까 8개월이 지났는데, 지금 와가지고 그 압수수색하면 뭐합니까? 만약에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겠습니까? 얼마나 그동안에 소란이 많았습니까?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굳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, 이걸요, 사실 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지면 이 추장관 아들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, 또 그 지원 장교 A씨라 끝나는 신문에 대의 또 집을 압수수색하고, 또 그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 집 압수수색을 했다. 이거는요,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이걸 어떻게, 지금 이 사실을 압수수색하는 목적은 이 추 장관 아들이 아무런 군무이탈, 탈영이나 청탁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요, 만약에 추 장관 아들이 군무이탈이나 이런 혐의가 없다면 압수수색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압수수색 이전에는 이 군무이탈 혐의가 있다, 또 이 청탁의 혐의가 있다, 이럴 때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쇼를 하는데, 이 쇼는 사실은 유죄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. 압수수색 해가지고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,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유죄임을 검찰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미 이미 다 증명됐습니다. 다음 두 가지로. 이 사람이 추 장관 아들 혐의가 두 가지인데, 하나는 군무이탈, 탈영이고, 다른 하나는 청탁의 문제인데, 이 둘 다 이미요 증명이 됐어요. 뭐가 증명되느냐? 군무이탈 문제는요, 그 당직 사병이 휴가 만기날 그나마 체크를 하는 겁니다. 만기날 체크를 해가지고 전화를 거니까, 야, 니 어딨냐?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했어요.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그 전화로 이미 군무이탈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. 그 뒤에 A 장교가 찾아가가지고 다시 휴가를 연장하고 하는 거, 이런 거는 군무이탈 이후에 그걸 군무이탈 아닌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됐던 거예요. 즉, 그 당직 사병이 아까 말한 대로 전화 걸었을 때, 야, 니 어디 있느냐? 집에 있다. 이미 그건 군무이탈 됐던 거예요. 두 번째, 또 하나의 청탁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. 그 한국군 지원단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이원철이죠. 이철원인가? 이철원 씨가 하도 자대 배치, 이 지금 저기 동두천 쪽인가 어디 배치됐는데, 용산으로 배치되게 하려고 전화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무슨 추 장관하고 원한 짓입니까? 이 또 정권의 실세에 거짓말 하겠습니까? 거기다가 또 평창올림픽 문제도 하도 청탁이 많아서 오히려
추첨을 했다. 그 말 한 거로 이미 청탁은 확인된 거예요. 다른 거 뭐 골치 아프게 다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미 벌써 이거 추 장관은 군무이탈과 추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과 이 청탁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. 이게 다른 거 뭐 압수수색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내가 몇 가지 더 이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말하자면 범죄가 확인된 일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째는요,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지난 1월 달입니다.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입니다.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왜 그걸 조사를 끌게 하겠습니까? 신속하게 조사하게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 딱 결론 나도록 만들지요. 이때까지 장관인데만 자기 장관이 아무리 그 사건에 뭐 간섭을 하느냐 못하느냐 떠나서라도 아무 죄 없는 일이라면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것도 그 조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인사이동을 시켜버렸어요. 추미애 장관 아들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검사장, 형사부장, 전부 다 그냥 지방으로 다 쫓아보내고, 그 동부지검장은 누구를 시켰냐? 대검 형사부장. 대검 형사부장이 어떤 사람이냐? 추미애 장관 초기에 그 수사,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 기각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을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보내놨어요. 그 다음에 또 김덕곤인가 뭐 이름이 그렇던데, 지금 현재 형사부장, 압수수색 하는 사람은 누구냐? 서울지검장, 말하자면 이성윤 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랍니다.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들로 다 왜 배치했겠어요?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면, 무혐의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하고 적대적인 건 아니면,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을, 윤석열 총장 사람들을 오히려 거기다가 배치를 안 하겠습니까? 아무 죄가 없는데 누가 와서 그 장관 아들을 죄 없는데 장관 아들을 죄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유죄입니다. 그 다음에요, 또 하나 내가 중요하게 지적할 게 있는데, 추미애 장관이 뭐 국회 답변에서 뭐 소설서네 뭐 어이없다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? 이게요, 얼핏 생각하면 소설서네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게 아닙니다. 이것도요, 소설서네 뭐 어이없네 하는 거, 이것도 유죄의 증거입니다.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무 혐의가 없다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. 아이고 뭐 답변 묻는 대로 다 공손하게 답변하고, 그래요, 조사하세요 그럽니다. 이러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단순히 추미애 장관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유죄 사건이기 때문에, 즉 범법 사실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경질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추미애 아들 사건은 유죄입니다. 즉, 이 군무이탈죄도 범했고, 또 청탁한 사실도 있고, 이걸 뭐 다른 말로, 그것도 뭐 보좌관이 이런다네요. 청탁을 한 게 아니고, 한번 알아봤다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? 집권 여당의 대표, 보좌관이 하면, 그 사실 또 뭐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 뭐 전화를 했네, 뭐 남편이 했네,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이미 보좌관이 전화했으면 그게 다 청탁이에요, 그게.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쇼를 하면 됩니까? 국민 여러분. 이처럼 명백하게 말하자면 소위 말 이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에 위배된 겁니다. 위배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,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. 엊그저께 검찰, 경찰 이러니
국정원, 권력기관, 전략회의라는 걸 할 때 일부러 그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걸어 나와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하는 걸 드러낸 겁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저는 사실 이 추미애 장관 문제가, 아들 문제가 병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력 문제는 젊은이들이 분노하게 됐습니다. 젊은이들이 가장 분노하는 사건이 뭐냐?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입시 부정, 병력 부정, 그리고 취업 부정, 취직할 때 뭘 빽쓰는 거. 아주 민감합니다.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병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이 또 젊은이들이 조국이도 물러난 게 조국 씨를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시키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 추미애 장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에요. 왜 아니냐? 이게 또 중요합니다. 추미애 장관 제가 볼 때도 아마 이 정권이 정말로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는 그대로 감사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?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검찰을 그냥 권력의 주구로 만들고 있거든요.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이 지금 수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딱 그냥 부정선거의 총지휘자임이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. 대통령은 끝나면 되면 바로 기소됩니다.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스타 항공 사건이라든지 뭐 신라젠 사건이라든지 뭐 온갖 사건들, 이 권력형 부정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?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것 같으니까 이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주구화, 즉 말하면 권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로 하는데 추미애 씨가 그동안에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? 그게 추미애 씨를 안 내치는 거예요. 국민 여러분, 이러한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? 이 지금요, 뭐 다른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전체주의 독재입니다. 사법부, 입법부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. 수사기관, 검찰, 경찰, 헌법재판소, 대법원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이런 때는요,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대중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.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검으로 말하면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촛불 집회로 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? 촛불 집회로 망할 겁니다. 이게. 해외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두 번 반복된다 그랬습니다. 하나는 희극적으로, 다른 하나는 비극적으로.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한 거는 멋모르고 당했으니까 말하자면 희극적이라 할 수가 있지만 뻔히 그 박근혜 대통령 당하는 걸 보고도 또다시 당한다면 그는 진짜 비극적으로 종말을 아마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. 저도 앞으로 이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